제가 이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지금 증시를 봤는데 너무 충격적이라서 이게 뭐냐면요. 유가가 20%를 20% 상승을 찍었어요. 아침에. 그러니까 금요일에 12% 올랐잖아요. 그거 받고 20%또 올랐으니까 108달러를 넘어가 버립니다. 물론 이제 한 방에 팡 뛰고 나서 조금 이제 조정이 올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까지 급하게 뛴 이유는 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원유 공급이 막힐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을 거고 선물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거잖아요. 뭐 몇 월물, 몇 월물, 몇 월물이니까 우선은 이 단기 월물에서는 원유 쪽 부분이 쇼티지가 날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때 뭐랑 같이 봐야 되냐면은 지수랑 같이 봐야 돼요. 지수는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1.6% 하락해 있는데 미국이 1.6% 하락할 때 아시아는 꽤 안 좋았었습니다. 저번에도. 데미지가 한 3배, 4배 들어갔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유가가 이 정도 뛴 거 대비 그러면은 지수가 생각보다는 버틴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단기적인 유가의 어떤 공급이 많이 막힌 거지, 그래도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장기적인 면에서는 아직 증시는 조금 더 미래를 보기 때문에, 증시가 유가만큼의 충격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그럼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증시가 유가의 상승분만큼 온전하게 반영되기 시작했을 때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됐던 적이 제1차 오일 쇼크 때가 그랬었죠. 1973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2차 오일 쇼크 때가 1980년대였는데 7년 뒤에 벌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를 했었던 겁니다. 대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제2 오일 쇼크가 터졌을 때 오히려 더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데미지를 먹는 업종들은 데미지를 먹었었고 이렇게 나뉘어졌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 중에서도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는 S. 제가 영상에서 이번에 5일 뭐 중동 관련 영상을 그렇게 많이 올렸지만 단 한 번도 그 S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오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경제 이론상 원래 잘 벌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언급을 최대한 자제했었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인플레이션과 이제 침체. 예. 그래서 이게 두 개가 합쳐지는 그 스태그네이션, 이게 두 개가 합쳐져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신조 합성어가 나오게 된 건데 경제는 안 좋은데 물가가 오르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경제가 좋고 물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긴 하지만 사람들이 돈을 쓸 수는 있습니다. 내 돈이 많으니까. 근데 경제가 안 좋으면 돈을 애초에 못 쓰는데 물가가 오른다? 더 안 쓰는 거죠. 이때는 뭐 나라에서 돈 좀 쓰세요, 뭐 하세요, 뭐 할 수도 없는 거고. 원래 경제가 안 좋으면 물가가 내려가 주면서 소비를 자극해 줘야 되는데 소비를 자극할 요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실제로 벌어졌던 사례는 오일 쇼크 때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진짜 아주 오리지널 스태그플레이션은 왜 그러냐? 경제학적으로 맞는 이론이 아니에요, 애초에. 경기가 나빠지면 물가가 떨어지는 거고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가 오르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괴리가 벌어지는 게 나오느냐? 공급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1973년에 오일 쇼크 때, 1980년 이번 두 번째 오일 쇼크 때가 있었고 가장 스태그플레이션 순한 맛으로 맛봤던 게 2022년 러우 전쟁이랑 그 이제 돈을 많이 풀어서 수요는 폭발해져 있고 이제 막 공급은 넘치고 이러면서 했던 건데 그때는 그렇다 해도 스태그플레이션에 부르기 애매했던 게 침체가 아니었다는 거죠. 경제는 뜨거웠어요. 뜨거운 상태에서 공급이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거가 더 가까웠던 단어였던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세대, 지금 경제 활동하고 있는 세대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시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 첫 공포라는 건데 이란 전쟁이라는 첫 공포가 왔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조금씩 먹고 있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까지 나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유가가 4배 오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인플레이션이 10%대가 되고 실업률이 급등하고 성장이 정체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폴 볼커가 나오면서 기준금리를 20% 가까이까지 끌어올려가지고 경제를 박살내고 나서 수요를 완전히 없애고 물가를 잡고 그 다음에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렸던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지금 그러면은 유가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 전쟁이 보통 4주를 보고 있어요. 4주 전쟁이면은 경제가 버틸만 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뭐 유가가 뭐 110달러를 가고 120달러 간다 하더라도
4주 안에 전쟁이 끝나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봉쇄가 풀리고 원유 공급이 정상화가 된다면은 유가는 빠르게 가라앉겠죠. 그래서 뭐 그동안 비축해놓은 뭐 재고라던가 이런 걸로 활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재고를 소진하면서 버티면 되는데, 재고를 소진을 다 했는데도 유가가 비싼 상태가 돼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비싼 원유를 사와서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을 가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데미지가 상당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때부터 증시는 꽤 아파지겠죠. 왜냐하면 대체 전쟁이 언제 끝나는 거야? 끝나는 줄 알았는데 왜 안 끝나?가 되겠죠. 근데 지금 뭐 지상군 투입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뭐 이런 우려의 뉴스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더 이게 생각보다 길어지는 것 같은데라고 조금씩 반영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였고요. 반대로 말하면은 전쟁이 끝나자마자 유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면은 그때 주식을 다시 사면 되지 않을까요? 또 애매하죠. 왜냐면은 이미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팔고 오른 상태에서 사면은 그 갭만큼 손실이 엄청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버티고 갈 거냐, 이거를 손절하고 다시 매수해서 들어갈 거냐, 이 결정에 대해서는 결국 본인이 온전히 판단해야 되는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둘 다 말씀드리는 게, 유가가 이렇게 오른 상태는 공급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전쟁이 지금 장기화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정말 엄청나게 길어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불확실성이라는 게 발생한 거고, 불확실성만큼 증시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유가가 많이 오른 거 대비 다들 전쟁이 아주 장기화 될 거라고 고려하는 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 주식 기준으로 보자면은 하락이 되게 약했습니다. 10%도 하락 안 했어요. 반대로 아시아 같은 경우는 중동의 원유를 공급받아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데미지를 세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랑 미국 증시가 다른 형태가 됐고, 만약에 주식을 한다면 미국 주식이 조금 더 이제 나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원유가 생산되고 있는 곳이고요. 자, 그러면 유가가 오르면 유가만 오르냐? 그게 아닙니다. 아마 이제 앞으로 화학 제품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플라스틱부터 시작해서 고무부터 시작해서 사방팔방의 모든 물건들이 올라갈 거고, 그 물건을 만드는 거는 화학 제품 만들 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스틱, 대한민국은 주로 이제 원유, 우리나라가 정제 시설로는 세계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원유 베이스에서 나프타를 뽑아 올리고 에틸렌 뽑고 프로필렌 뽑고 해가지고 화학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옛날에 석탄 가지고 많이 했었어요. 예, 그래서 석탄 베이스를 뽑아 올릴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겹치는 게 있고 나뉘는 게 있어요. 석탄 베이스에서 뽑아 올리는 것들을 위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천연가스 베이스로 하는 것들도 많아요. 뭐 중동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베이스로 뽑아 올리는 것들, 대표적으로 뭐 질산비료 이런 것들. 이제 그리고 미국도 천연가스 베이스로 뽑아 올리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중동에서 카타르 수출 물량이 20% 돼요. 그 전 세계에서 천연가스만 하자면은 뭐 중동 쪽이 원유도 뭐 압도적으로 있고, 그래서 원유 베이스랑 천연가스 베이스로 나오는 제품들이 쇼티지가 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당연히 원유주, 천연가스주 이런 거 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거를 기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제품군들이 있어요. 그 제품군들이 뭔지 한번 찾아보시고, 왜냐면 괜히 언급하면은 그 관련 업종의 주식에 영향을 줄까봐 말씀 못 드리겠을 것 같은데 챗 GPT에 쳐보시면 돼요. 그러면 원유 베이스로 나오는 제품군들이 뭐가 있어? 천연가스 베이스로 나오는 화학 제품군이 뭐가 있어? 그거 가지고 어떤 걸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그게 쇼티지가 나면 어떻게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셔서 한번 알아보시고 관련된 대장주 기업들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게 하나의 장기전에 됐을 때 해지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인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기업을 팔기가 싫으면 해지를 줄 수 있는 기업, 예를 들어 저번에도 내내 말했던 정유주, 올해 초부터 말했던 거, 정유주랑 기본주를 들고 가는 방법, 아니면은 뭐 정유주랑 현금을 들고 가는 방법, 아니면은 뭐 아까 말한 이걸 베이스로 만들 수 있는 업종을 같이 들고 가는 방법,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조합을 짜는 방법도 있으니까 꼭 현금 비중이 답이 아닐 수도 있다. 전략은 여러 가지를 섞는 방법들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포트폴리오라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없이 성공할 수도 있어요. 한 종목만 몰빵해서 성공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또 아니면 마음 편하게 좀 해야 되는 투자자들한테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편해지죠. 물론 이제 그만큼 수익률은 덜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씁니다. 다행히 원유만큼 주가가 반영은 덜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급하게 찍는 영상이라서 자료랑 같이 못 드렸는데 저도 이거 보내드리고 다시 또 서울로 출근해서 뭐 좀 상황 보고 추후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